자, 이게 닥터 아들러께서 이 기억을 가지고 이러한 정신분석 작업, 그러니까 정신요동 작업으로 기억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연한 기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연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속에서 꿈을 자꾸 꾸게 된다거나 자꾸 떠오르는 그 일생일대에 있어서의 굉장히 한 번의 그런 기억들은 지금 현재 나의 삶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삶의 얘기를 재현한다. 그래서 이제 초기 기억을 해석을 하면 현재 우리 내담자에 있어서의 태도, 성격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해 볼 수 있고 그 기억 안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념, 주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패배적인 그러한 신념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 기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담자고 해서 치료 공동체를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초기 기억 작업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 이후부터 초기 기억 그러니까 작업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왜 치료 공동체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리고 상호 존중 기반하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기억하고 초기 회상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달리하고 있어요. 이제 초기 회상 이론 및 실제 그 닥터 아트 클락께서 쓴 저자이신 그 책을 보면 초기 기억을 리포트라고 그냥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얼리 메모리가 더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기 기억은 그냥 처음과 끝이 모호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기억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꽃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게 일생일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주 그랬다라는 거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아카시아 꽃도 따라다니고 쑥도 캐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산딸기도 따갖고 먹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네, 얼리 메모리 리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내담자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상과들을 많이 뛰어다녔고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 꽃이라든지 산딸기를 따서 이렇게 먹으면서 놀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 있어서의 현재 삶은 어떨 것 같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의 성격적인 특성은 어떨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요. 네. 그거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목가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라든지 그러한 꽃 같은 거를 좋아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한테 이제 제가 그걸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꽃을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저 꽃 되게 좋아하는데 아카시아 꽃의 향기는 진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한 꽃의 향기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이제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꽃을 보는 거를 좋아하고 이제 향후에는 꽃꽂이 같은 것도 배워갖고 집안의 꽃향기가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초기 이러한 기억을 들어보시면 제가 무엇을 중시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초기 회상은 네, 그날 그때 무슨 일이 그래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투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아카시아 꽃을 또 친구들하고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아카시아 꽃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위에 있죠.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여느 때처럼 친구들은 밑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따다가 탁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네네. 그래서 떨어져 버렸는데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창피한 감이 들어서 되게 아프지만 야, 얘들아, 오늘은 못 따겠다. 그냥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떨어졌을 때에 가장 생생했던 그 순간
그때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초기 회상입니다. Early Recollection이라고. 그러니까 예, 시작과 끝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럴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고 그때 그 사건은 나한테 어떻게 의미를 주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기 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같이 해보면 여러분 네, 굉장히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초기 회상을 하는 거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내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쑥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 반응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주의해야 하실 거는 내담자가 그냥 확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지 공개, 특히 더 공개 시연을 할 때 예, 본인이 무식 속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한 구석으로 있던 부분들을 그냥 쑥 자기도 모르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은 이제 상담자가, 치료자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응 왜곡이 없다라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회상 가운데 나온다. 그런 거는 뭐냐? 지금도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작업을 하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추후 조치를 하도록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회상은 삶의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서 야, 내가 삶은 정말 이런 삶을 계속 만나다. 세상은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 이래서 이제 현재의 핵심적인 나의 삶에 대한 주제, 이런 부분들이 초기 회상에 다 담겨져 있는 삶의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